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2.5 가솔린 터보 모델과 외관에서 큰 차이점은 없고, 전면 디자인은 처음 봤을 때도 그랬지만 보면 볼수록 박시한 느낌의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액티브 에어플랩이 적용되어 있어서 전면에서의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또 냉각 효율이나 연비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측면 디자인도 꽤나 근사한데요, 전면에서 조금 뭉툭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뒤쪽으로 연결되는 라인들은 날카로우면서도 이 각진 디자인이면서도 둔하다는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쪽 도어 손잡이에는 간접 조명이 들어오는데 뒤쪽에는 아쉽지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은 뒤쪽에서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빨간 쪽 리플렉터가 있는데요, 저기 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반사의 역할만 해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화려하고 LED 조명이 밝기 때문에 야간에 이 발공간까지 아주 잘 비춰줍니다. 뒷좌석인데요, 뒷좌석 도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열까지도 LED로 실내등을 모두 다 꼼꼼하게 잘 챙겨줘서 윗공간 뿐만 아니고 아래쪽에 발공간까지 모두 다 아주 밝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나 이 차고가 약간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쫙 쏴주니까 훨씬 더 세단에 비해서 멀리도 비춰주지만 주변부를 넓게도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조사각 각도 조절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봤고요. 한 레벨씩 올려볼게요. 기본 조사각 조절만으로도 사실상 상하향 변동을 하지 않아도 만족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각도 변화 폭이 큰 편입니다. 가장 위쪽으로 올려봤고요. 한 번에 내려볼게요. 네, 다시 한 번에 올려보고, 오토 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인데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주변부가 좁아지지 않는 것도 장점이겠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릴 쪽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DRL 기능에만 충실합니다. 아래쪽에 별도의 LED 안개등 같은 것들은 꾸며져 있지 않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등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도 잔상 같은 것들 거의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데 진짜 약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광원의 폭도 좋고 이 직진성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야간 시야 굉장히 좋아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1.6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내연기관 출력은 180마력의 토크는 27.0kg/S입니다. 전기 모터는 47.7kW의 254Nm인데요. 토탈 시스템 출력은 약 235마력입니다. 토크로 환산했을 때는 37.4kg/S고요. 전륜 구동에 6단 자동 미션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안정감이나 비례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이 각진 디자인은 전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유선형 바디라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마무리 짓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산타페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60, 18입니다.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휠이 작으면 외관에서 봤을 때의 약간의 아쉬움은 없진 않습니다만 연비나 효율 측면에서는 그리고 승차감 측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재질은 같습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컬러를 달리 가져가서 주는 게 오히려 소재를 달리 가져가는 것보다는 도심형 SUV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팬더 측면에 장식도 산타페라고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A필러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줘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입체감 있는 느낌, 측면에서 봤을 때 입체감 있는 느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듀얼 타입이라서 앞쪽, 뒤쪽에 큼직하게 유리가 있는데 뒤쪽은 오픈은 되지 않고요. 앞쪽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루프렉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 A필러에서 쭉 올라가는 라인하고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디자인 포인트로 나쁘지 않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독특한 장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손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기에 손을 넣고 타이어를 밟고 이 루프렉의 위쪽으로 뭔가 짐을 고정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디자인 면에서 전체적인 이 박시한 느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 각도부터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글쎄요, 저는 처음 나왔을 때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고정 위치에 대해서도 역시 호불호가 좀 나뉘는데요. 글쎄요, 차량의 디자인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높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랜저에 적용이 되어 있는 또는 코나에 적용이 되어 있는 얇고 길게 쭉 연결되는 그 라인을 넣어줬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큼직한 스포일러는 그 역할도 톡톡히 잘 해줄 것 같고요. 와이퍼가 스포일러 아래쪽에 숨어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 유리 부분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을 보면 공기의 흐름까지도 뒤쪽에서의 다운포스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머플러는 양쪽으로 안 돼 있고 조수석 뒤쪽으로만 바닥을 향해서 싱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살짝 눌러보면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속도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픈 사이즈가 굉장히 커가지고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텐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는 1열, 2열 그리고 3열까지 쭉 이어져서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3열에 앉았을 때도 이렇게 컵홀더 같은 것들 그리고 에어벤트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 창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헤드룸 공간에 이 여유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쾌적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그리고 바람의 세기 조정할 수가 있고요. 220V 인버터도 깔끔하게 커버링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이 뒤쪽에서 버튼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거든요. 전동으로 한번 눌러주면 원터치로 작동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넘어가는데 안전을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넘어가지는 않고요. 완전히 시트를 접었을 때도 이런 바닥 부분이 평평하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활용도가 다시 한번 좋다라는 점을 강조 드려보고 싶습니다. 운전석 뒤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LED로 조명 같은 것들도 잘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두툼하게 이 마감재 처리도 좋고요. 타이어 펑크 수리킷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는데 요 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요런 그 짜투리 공간에 차량 관리 용품들 보관하시면 뒤쪽을 굉장히 넓게 그리고 깔끔하게 활용을 하고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3열까지 사용했을 때는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아래쪽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위쪽이 이 등받이 각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좁거든요. 그래서 마트 장보기 같은 거 할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3열을 사용했을 때의 공간이고요. 위쪽에서도 LED로 조명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기는 하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의 엠블럼을 형상화시켜 놨는데 이 역시도 호불호가 조금 있죠.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 나쁘지 않고 이 그립 같은 것도 괜찮은데 호불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측면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있어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원격 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적절한 것 같고, 문을 여닫았을 때는 제법 좀 듬직한 맛이 듭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좀 밝은 톤이고 화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만은, 내 차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 블랙 컬러, 깔끔하고 유지 관리하기 좋기 때문에 이 컬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도어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요런 데가 마무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 사용했을 때 불편함도 없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이 돼 있어서 마사지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 시트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이런 데도 자연스럽게 라인이 흘러가면서 이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족함은 없고요. 맵포켓도 크게 적당하고, 이 오픈 각도만, 접근하는 각도만 조금 더 크게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스피커 12개, 외장 앰프 포함이 되어 있죠.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요. 산타페 레터링도 되어 있습니다. 이 발 받침 부분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있어서 간단하게 터치만 하면은 무중력 상태, 굉장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 4A 타입이고, 안장의 요 앞쪽에 각도까지도, 보조 받침까지도 전동으로 풀로 지원을 해줍니다. 타공되어 있는 가죽인데요.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단순해 보이는데 시트 굉장히 편안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만 더 폭신폭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 탔을 땐 몰랐는데 지금 세 번째 산타페 시승을 해보는데 이 차를 타니까 이게 약간 좀 폭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이라서 이렇게 레터링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썬루프는 듀얼 타입, 뒤쪽에는 이너 커튼만 전동으로 움직이고, 앞쪽은 커튼은 수동이고요. 루프 유리 부분은 오픈이 되죠. 플로팅 타입의 센터 터널은 가운데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수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 적용되어 있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이 좋습니다. 풋레스트 크기나 각도 적절하고,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차량은 에어백 10개가 적용이 되어 있죠. 안전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타입 전동이고요. 낮에 보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입니다. 조사각조들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할 수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조금 독특한 형태, 최근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 이 전기 모터가 먼저 개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한 실내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의 메뉴 구성은 최근 나온 현대자동차랑 같은데요. 이 클러스터의 디자인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어색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차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픽의 변화도 제법 편차를 둬서 이런 부분의 운전의 재미,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향 지시 등도 켜보고요. 후측방 모니터링도 적용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지문 인식하는 장치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HUD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조금 작게 보이는데 이 폰트나 그래픽의 해상도 같은 것들 구성 굉장히 좋고,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듭니다. 현대 엠블럼을 사용하지 않고 점점점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엠블럼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전기차 하면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은 엠블럼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왼쪽에는 클러스 안쪽에 메뉴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되어 있어서 기어는 6단이지만 그래도 패들 시프트 나름 또 재미있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위쪽에서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구성 바꿀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 잘 되어 있고요. 기어 변속기가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타입인데요. 앞뒤로 움직여서 드라이버하고 이 후진을 넣을 수가 있고요. 파킹은 옆쪽에서 P 버튼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살짝 누르면 P 버튼을 고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집중하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 음방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AVN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 라인도 참 예쁜 것 같고, 약간 꺾여 있어서 이 끝에까지 이렇게 쭉 뻗는 것보다는 요만큼 나와 있어서 사용하기가 더 편리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용 메뉴도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 엔진, 모터, 배터리가 어떻게 각각 동력을 주고받고 있는지, 전기 모터의 사용량,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별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메뉴 구성은 일반 모델하고 같고요. 시트를 이 메뉴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열선, 그리고 2열을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트, 전동 시트 각각 조절할 수가 있고요. 등받이 접고 펴는 것도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 처음에 이게 1열인 줄 알고 왜 통풍 기능이 없지라고 봤는데 2열 시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좋은 편인데요,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죠. 화각이 좀 넓어서 시원시원하고 어라운드 뷰에 왜곡되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AR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주변부를 볼 수 있는데,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한테는 이게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도 같은 것들은 뭐 워낙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에어벤트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2개,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이 부분만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약간 누워 있는데 여기가 이 위아래로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고, 이 터치 타입으로 작동을 하고, 여기는 돌돌돌 돌리면서 푸시 타입 버튼이 있거든요.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해서 3단계씩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단으로 조절이 되네요. 오토 모드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토 홀드는 드라이브 모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개의 무선 충전 너무 아이디어 좋죠. 그리고 UVC라고 되어 있는데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살균 기능은 이 부분, 여기 눌러서 열면 이 안쪽에서 살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암레스트에 있는 것보다 저기에 위치되어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암레스트는 널쩍하고 너무 많이 나오지도 뒤로 가지도 않았고 높이도 적절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안쪽에 큼직하게 LED로 조명 갖춰놨는데 저런 부분들도 센스 좋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뒤쪽에서도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줬다라는 건 아이디어 좋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2개의 무선 충전, 이게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 선명하죠. 여기에도 오픈 타입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고, 이것도 좀 말이 많거든요. 수납 공간 이렇게 잡아당기면 툭 떨어지는데 이래서 무릎에 찐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렇게 당기거나 위로 올리는 것보다 그냥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사용성에 있어서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쪽에 내장재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트위터가 보스인데 여기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져보면 재질 되게 좋아요. 선바이저 큼직하고 고리 같은 것들도 꼼꼼히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울은 큼직한데 LED 조명까지도 좋은데 연동은 안 돼 있어요. 따로 별도로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LED고 아웃슬라이딩 됩니다. 썬루프 아웃슬라이딩 되고 앞쪽만 돼요. 뒤쪽은 커튼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까지 있기 때문에 다 닫으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각이 나쁘지 않고, 이게 디지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고정돼서 일정하게 깨끗한 화면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밝기랑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데 광각하고 협각도 조절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열이고요. 뒷문 큼직하고 오픈각이 좋아서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없습니다. 측면에 수동으로 선쉐이드 큼직하게 잘 갖춰두고 있고요. 유리는 이 부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뒤쪽은 고정된 형태입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이중접합 차음 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 유리는 완전히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서 좋습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컵홀더가 측면에 2개 달려 있는데 이거 되게 유용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컵홀더 적절하게 갖춰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웬만한 차량 맵포켓 같아요. 크기다 위치 나쁘지 않고요.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이 좋은데, 다시 보니까 이 앞좌석 안장 아래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조금 크신 분들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으로 시트 조절이 되는데 앞뒤로는 안 되고, 이 슬라이딩은 지금 보시는 저 레버를 잡아당겨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높낮이만 이렇게 앞쪽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는 요 기능만 있고요. ISO 픽스도 물론 적용이 돼 있습니다. 3열에 탑승할 때는 이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쭉 앞으로 가거든요. 제가 슬라이딩을 수동으로 해서 앞으로 쭉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공간 자체가 많이 넓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장 보시면 제대로 갇혀 있어요. 안장 각도 앞쪽 약간 올라오고요. 뒤쪽 이렇게 내려가 있고 헤드룸 공간 여유 정말 좋거든요.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같은 것들이나 등받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ISO 픽스도 3열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고 컵홀더나 에어벤트 같은 것들 뒤쪽에 그리고 개방감 좋은 측면 창문 같은 것들 너무 좋습니다. 헤드룸 공간 여유가 굉장히 좋죠. 승하차도 편하고요. 무릎 공간 여유 좋고 에어벤트는 측면에 B필러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H 포인트 디자인 포인트는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측면에 USB C 타입으로 이렇게 보시면 충전 단자 있거든요. 거기에 충전 단자 꽂고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선이 지저분하잖아요. 그 선 정리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기본 적용되어 있고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롤백도 역시 버튼 한 번만 살짝 누르면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요. 요 뒤에 이 옷걸이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리가 넓어서 답답한 게 없는 것 같고 공간 역시도 참 좋습니다. 앞쪽에 보면 이 운전석 중심으로 최신 기능을 다 넣었고요. 편의나 안전장비, 특히 편의 장비에 있어서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 부담이 따라오긴 하지만요. 스티어링 휠은 차량 컨셉에 그렇게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H마크, 현대마크가 저 띵띵띵띵 돼 있는 것보다는 예전 마크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크기랑 무게가 있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1.6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소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심에서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 2.5 터보의 어떤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킥다운 같은 거를 했을 때나 도심에서 일상적인 주행에서라고 하면 크게 답답함 같은 것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처럼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나 이 구조물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 노면이 좋지 않을 때의 승차감 같은 것들은 확실히 18인치가 좀 편안합니다. 사이드홀이 두껍기 때문에 흔들림 같은 것들 좀 울렁울렁 하는 것들이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18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한 시승 차량 전륜구동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15km죠. 15km고 도심에서는 15.7, 고속도로에서는 14km대 초반으로 기록을 하는데 도심 주행에서 에코모드로 설정하고 조금만 연비에 신경을 쓰면 실질적으로 13km대 중반에서 14km대 초반까지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해줘서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의 근사치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날이 그렇게 따뜻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4일간 시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비는 4계절 평균으로 냈을 때보다는 살짝 낮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거나 13에서 14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말 이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을 때는 15km대 중반까지도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요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도 뭐 직렬이 좋다, 병렬이 좋다, 직병렬 혼합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효용 아니면은 연비라든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무게 같은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낸다라는 건 분명히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적인 측면도 만족을 시키면서 연비도 나쁘지 않고 또 출력 부분에서의 아쉬움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뭐가 우수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접근보다는 운전을 해보면서 연비라든가 차량을 실제로 운행을 해보고 또 구입을 할 때 비용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날씨가 추운 것도 있고요. 이 짧은 구간을 반복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의 개입이 조금 자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또 이 배터리 충전하는 속도를 보면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초반에 내놨던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빠르게 지금 충전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EV 모드의 개입을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편이다. 지금도 바로 또 EV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에코 모드, 스포츠 이 모드가 있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모드 간의 편차도 큰 편이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EV 모드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조금만 더 보완을 해 준다면, 어차피 EV 모드 개입이 적극적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강제 할당할 수 있었으면, 물론 완연한 PHEV는 아닙니다만은 뭐 경쟁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같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발전을 시켜 준다면, 선택을 해 준다면은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면서 이 디지털 룸밀러 작동을 시켜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시야가 확보가 되거든요. 날씨가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룸밀러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룸밀러가 조금 더 시야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안개 낀 날이나 비나 눈이 오거나 좀 주변에 날씨가 좋지 않은 어둑어둑하고 이런 데서는 그냥 일반 미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고요.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확실히 좋은 점이 시내 주행에서 특히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오토 스탑 앤 고가 있어서 가솔린 엔진이 시동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도 뭐 꺼지고 있으면 괜찮긴 합니다만 그 꺼졌다 켜졌다 할 때가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EV 모드가 개입을 해서 아예 전기 모터로 작동을 하니까 이럴 때는 전기 차량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힘이 조금 부족하거나 할 때는 내연기관의 맛을 살려서 힘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선택해보면 현 시점에서 해자죠. 굉장히 좋은 대안인 건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이 공차 중량이 2톤이 안 되고요. 1900km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운행하기에는 1.6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토탈 시스템 출력도 200마력은 넘어서거든요. 200마력대 중반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좋은 것 같습니다. 235마력 정도의 토크가 30 후반으로 가깝게 올라가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았다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완전히 도심이 아니고 교외 구간에서 운행을 했을 때에도 역시 13km대 중반에서 14km대 초반, 거의 평균적으로는 13.8에서 14.3 요 사이의 연비를 가장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 차량 크기라든가 뭐 컨셉에 비춰보았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연비인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2.5 터보 엔진의 가솔린 터보 엔진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조합이 1.6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 내연기관이 동작할 때 걸거나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이 작동할 때 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2.5 터보, 가솔린 터보에 비교를 해서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점은 EV 모드가 개입이 적극적인 편이고, 또 힘이 부족할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분명한 차이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도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 똑같은 전륜구동 가솔린 2.5 터보 모델하고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게중심이 조금 이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듯한 느낌, 조금 더 아래쪽에 안정감 있게 잡혀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았습니다. 18인치 휠 타이어가 코너링에서 많이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불안함을 느낄 정도까지 20인치 휠 타이어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바깥에서 봤을 때 그 짜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뽀대?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크지, 그리고 연비 부분하고 승차감에서 조금 차이가 크지, 기능면에서 특히 코너링 같은 부분에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비 부분에서 확실히 유리한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는 20인치나 21인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이렇게 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조건이 있거든요. 크랙이 좀 심하다거나 아니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약간 긴 이
구조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 넘을 때는 조금 불편한 느낌도 제가 좀 느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18인치 휠타이어 스펙에서는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오토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길 찾기 세팅을 했을 때 클러스터 안쪽에 요약된 정보, 그리고 HUD까지 연동이 가능합니다. 사운드 시스템 보스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순정 오디오에 비교했을 때 고음하고 중음대의 힘있는 느낌, 고음역대에서 뭔가 좀 찰랑찰랑하고 쳐주는 이런 느낌들이 참 좋고요. 산타페 자체가 이 울림통도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디오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튜닝을 하셔도 좋고, 저처럼 그냥 막귀이신 분들은 약간 이 순정 옵션 보스 오디오만 선택하셔도 만족감은 충분할 것 같아요. 4륜하고 4륜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사실 뭐 경제성이나 연비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4륜 구동은 많이 포기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에 저한테 어떤 옵션을 추천하냐고 물어보시면 다른 편의 장비를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4륜만큼은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차량을 선택할 때 가격도 약간 높고 연비 측면에서도 불리한 건 분명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길하고 빗길에서 안전하다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회피 기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이 급격한 핸들 컨트롤을 할 때에 이 차체가 제어되는 부분들, 사고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는. 그리고 이 피할 수 있느냐, 장애물을 피할 수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립을 유지하는 게 달라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눈길 빗길, 아유 뭐 눈 얼마나 오고 비 얼마나 오고 내가 뭐 눈 오면 차 안 갖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평상시에 노면의 그립력 유지하는 것도 다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급 상황 시에 회피 기동을 할 때 사고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좀 강조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좀 카랑카랑한 느낌이 좋았고요. 차량의 셰시 강성이라든가 파워트레인의 힘을 감안을 해보면 200km 이상도 충분히 여유있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94, 195 정도가 되면은 퓨어컷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앞뒤 모두 이중 접함 차음유리라서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굉장히 잘 대응해주고 있고요. 잔진동 같은 것들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1.6 터보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걸걸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들었는데, 그러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좀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억제력은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하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경우도 18인치 이 타이어가 확실히 좀 덜 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뭐 20인치 장착하고 있는 차량도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정숙한 느낌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전달이 되네요. 애프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단계마다 이 간격 유지하는 것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 만족도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방향 지시 등 조작만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데, 과연 뭐 얼마나 쓰겠냐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이 기능이 처음 장착된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뭐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앞차나 뒷차의 거리 간격 같은 것들이 조금 조건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많이, 그리고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정도 조건에서는 이 차선 변경이 그냥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코너고 막 앞차와의 거리,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속도가 높고 막 이러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도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높지도 낮지도 않고 약간은 높은 느낌이 들어서 좀 시원시원한 시야를 갖추고 있고요. 측면의 창을 끝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고정이,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A필러 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이 작은 부분에도 창이 하나 더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게 되고, A필러가 밖에서 봤을 때 두툼했는데 안쪽에서는 이 디자인을 조금 절묘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운전석에 이렇게 앉았을 때 거슬리는 것들은 없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골반, 허리, 전신 각각 선택해서 좀 마사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 대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지 기능이 출중해서 뭐 피로도를 완전히 떨어뜨려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졸음을 방지하거나 조금 이렇게 뭉치는 장거리를 주행하거나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을 때 좀 뭉치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보완해주는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옵션일 것 같아요. 뭐 그 옵션의 가격 대비 효과, 이 효율 같은 것들은 분명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의 반응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라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요. 조금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옵션으로 브레이크 선택할 수 있는 이 순정 튜닝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 정도는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동안에 제가 기록했던 최대 연비는 17.1km까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물론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에코모드 기본 세팅에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이 히팅 장치도 껐다 켰다 하면서 정말 연비에 총력을 다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17km 초반까지도 올라가긴 하고요. 평균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14.7에서 15.3, 생각보다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는 실연비가, 실제 제가 측정했던 연비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고요. 도심 주행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는 연비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제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픽다운 같은 거 언덕에서 했을 때에도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좋았고요.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좀 시원시원하게 달릴 때에도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비도 괜찮고 힘도 있거든요. EV 모드는 시속 100km, 100km를 조금 오버하더라도 개입이 적극적인 편이고요. 시속 100km는 1900rpm에서 구현이 돼서 배기량을 감안했을 때는 거기다 6단 미션이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비라든가 소음 진동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이상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